빨리 꺼지라니까. 너 양심은 있니? 월급만 받아가면 끝나? 넌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니? 누가 이따위 애를 합격시킨 거야? 그만두고 싶어. 무서워. 다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아. 회사 다니다 보면 직장 상사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온갖 감정 쓰레기를 내뱉는 사람이 많아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욕설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도 샤우팅을 해버리거나 사표를 얼굴에 던지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나만 손해니까 참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 감정을 참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말도 안 통하는 직장 상사에게 내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찍히기만 하고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말 안 통하고 감정 조절 안 되는 직장 상사를 내 마음 편하게 무시하는 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멘탈이 약해서 회사 생활이 고민이라면 고정 댓글에 멘탈 강화 무료 PDF를 참고해보세요. 사실 부모님이든 친구든 직장 상사든 간에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직장에서 그런 합리적인 태도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고 내 멘탈이 약할 경우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방어하는 방법 3가지를 제안해 볼게요. 감정적인 직장 상사 대처법 3가지. 첫 번째, 상대를 어린아이로 인식하기. 제가 제 영상에서 인간이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은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라고 누누이 말하는데요.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사실은 겁에 질렸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어른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거나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차분하게 해당 내용을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화를 낸다? 이거 원래는 누가 잘하는 거죠? 바로 3살배기 어린아이예요. 2-3살 정도 먹은 아이들은 전두엽이 잘 발달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다짜고짜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데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어른이 아니라 그냥 겁먹은 3살배기 아이로 봐야 돼요. 상대를 나보다 힘이 세고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직장 상사의 분노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겁에 질린 어린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앞으로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내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면 속으로 우리 3살배기 아무개씨 그랬죠요? 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네 라고 무미건조하게 답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섭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던 직장 상사가 오히려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대화할 때 호흡에 집중하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타는 차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시나요? 몇몇 기능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시스템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잘 몰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차를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직장 상사가 갑자기 내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대부분 몸에서 생존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몸에서 알 수 없는 변화들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큰일이 났다고 여기게 돼요. 내 몸에서는 자꾸 이상한 반응이 생기지 직장 상사는 내 앞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 때문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감각 하나를 정해서 집중한다면 멘탈을 붙잡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즉 내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감각에 100% 온전히 집중해 본다면 직장 상사의 폭언,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불편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무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틈날 때마다 5분 정도 눈을 감고 숨쉬는 감각에만 100%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내 감정을 흘려보내기. 앞서서 직장 상사를 어린아이로 인식하거나 호흡에 집중해서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감정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꾸 직장 상사의 무례한 행동들이 기억에서 떠올라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학습하게 되면서 내 생각과 기억만으로도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서 쉬려고 하면 자꾸 회사 일이 떠오르면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나도 모르게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직장 상사가 무서워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떠오르는 감정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 인간은 힘든 기억과 함께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활동으로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무섭고 불편한 것에서 피하려고 할수록 그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더 무서운 거.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피하지 말고 호흡에 100% 집중했던 것처럼 그 감정과 관련된 감각에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 두근거림에 집중하고, 복부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에 집중하고, 몸이 떨리면 그걸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그런 감각들에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불편한 감정은 피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숙련된다면 직장 상사 앞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내 멘탈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정적인 직장 상사 대처법. 아니 사원,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지. 자증이 과장,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직원들 교육 안 하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꺼지라니까. 어떡하지? 나 완전 찍혔다. 부장님 너무 무서워. 아리야, 너 부장님 짜증 폭발한 거야? 나 어떡해. 그만두고 싶어. 무서워. 부장님이 저러는 거 한두 번이니? 완전 3살 배기 어린애야. 다음에 또 짜증내면 속으로 어린애 봐준다고 생각해. 맞아. 우라통 터진 어린애 같은 부장. 앞으로는 어린애로 생각해야겠다. 야 취아리, 빨리빨리 안 다녀? 너 때문에 지금 나까지 혼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넌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니? 죄송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따위 애를 합격시킨 거야? 다음부터 똑바로 해. 휴, 내가 그렇게 모자란 직원인 건가? 그만둬야 하나? 아리야, 이번엔 짜증이 과장이 짜증낸 거야? 나 아무래도 회사 못 다니겠어. 다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 같아.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도 이런 사람 많을 거야.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한테 자꾸 화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무시해? 짜증이 과장이 신경질내면 그 순간에 호흡에 집중해봐. 다른 감각에 집중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어. 아, 정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지? 그래, 숨 쉬는 것에만 100% 집중하는 거지. 평소에 연습해야 실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 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자꾸 짜증이 과장했던 말이 떠올라. 넌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니? 도대체 누가 이따위 애를 합격시킨 거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정말 화가 나는데 너무 무서워. 나 앞으로 어떻게 회사 다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리야, 또 회사 생각하고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나 미치겠어.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회사 가기가 두려워. 나 이대로는 못 자. 술 한잔 하자. 불안하거나 무서운 감정이 들 때 호흡에 집중하듯이 그 감정과 관련된 신체 감각에 집중해봐. 이런 감정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두려워진다고 들었어.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이 떨리는 감각을 느끼면 되는 거야? 그래, 그 감각은 불편하지만 그저 나의 신체 감각일 뿐이야. 그저 느끼고 가만히 두면 괜찮아. 무섭고 두렵지만 한번 해볼게. 대한민국 회사원 화이팅! 마블리의 생각. 여러분, 회사 다니느라 힘드시죠? 돈만 많았으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회사 사람들 맞춰주기나 해야 하고 인생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인간으로 산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마블리 역시도 어려서부터 멘탈이 약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선생님, 군대 선임, 직장 상사 등등등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힘든 감정에 파묻혀서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에 회사 생활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버텨야 돼요. 그런데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호흡에 집중하기는 멘탈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흔들린다면 그 시작으로 꼭 호흡 집중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 숨을 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그것에만 100% 집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딴 생각이 들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딴 생각이 들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이게 숙련이 되면 누가 나한테 폭언을 해도 호흡에 집중하느라 별 타격을 받지 않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정신과 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중에 폭발하는 감정을 받고 있으면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도 호흡에 집중하면서 경청할 때가 있어요. 제 멘탈을 부여잡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소리는 들리는데 그 감정의 부정적인 느낌은 흘려보내지더라고요. 피겨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씨도 현역 때 전 세계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8시간가량 연습한 거 알고 계시나요? 김연아 선수처럼 우리도 멘탈이 강해지고 싶으면 매일 훈련해야 돼요. 기술을 갈고 닦지 않으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호흡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멘탈이 약해서 행동하기가 힘들다고 느낄 경우 제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당신의 멘탈을 위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멘탈 단련을 위한 무료 PDF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 멘탈을 다이아 멘탈로 만드는 마인드 블링이었습니다.